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절반을 덮칠 괴물급 겨울 폭풍이 북상하면서 13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권은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이 시한 하루 전 성사됐습니다. 미 보건부가 휴대폰 전자파의 건강 위험 우려가 크다며 관련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주거비 폭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곳곳에서 임대료 규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금요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미국 전역의 절반 이상을 위협하는 괴물급 겨울 폭풍이 북상하면서 13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의 절반 이상을 위협하는 괴물급 겨울 폭풍이 본격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중서부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폭설과 진눈깨비, 혹한이 예보되는 가운데 이미 13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풍은 로키 산맥과 태평원 지역에서 형성돼 남부와 중서부를 거쳐 동부 해안을 강타하고 메인주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향을 받을 인구는 최소 2억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극권 한파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까지 혹한이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 생수, 발전기, 식료품, 화장지, 담요 등을 사재기 하려는 주민들로 매장 앞 긴 줄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SNS에는 진열대가 텅 빈 마트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접시자는 주민들에게 정전과 고립 상황에 대비한 비상물자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눈과 진눈깨비뿐 아니라 특히 위험한 동결성 강우가 광범위하게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를 순식간에 빙판으로 만들고 전선과 나무에 두꺼운 얼음층을 형성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과 교통도 이미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토요일 예정된 미국 국내선 항공편 1,400편 이상이 사전에 취소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항만을 포함한 전 교통망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리 당국은 각 가정에서도 이번 한파에 대비해 외부 수도꼭지에 보온 캡을 설치하고 차고문과 창문을 철저히 닫아 찬 공기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방과 욕실 수납장 문을 열어 따뜻한 공기 배관 주변을 순환하도록 하고 외벽 인접 배관이 연결된 수도에서는 물을 약하게 흐르게 해두는 것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출이나 장기 부재 시에도 5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한파 속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전기 히터 등 보조 난방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권은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접근권 확보를 위해 유럽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WEF 현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세부 사항은 협상 중이지만 본질적으로 전면적 접근이라며 시간 제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토 획득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라고만 답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군사적 접근권은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차세대 방공망인 골든돔을 배치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100배 규모로 미국에서 제작될 예정이며 발사 위협이 있을 경우 그린란드를 넘어선 영역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린란드의 접근권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정확히 커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나토와의 논의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나토 측은 이번 협상이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의 발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을 야기한 그린란드 소유권 확보 시도에서 한 발 물러나 현실적 접근권 확보를 검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EF 연설에서 군사 옵션을 배제하면서도 그린란드를 우리의 영토로 부르며 여전한 강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토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유럽은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배치한 병력이 상호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성사되며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있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외신 세마포와 폴리티코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가 틱톡 미국 사업 부문을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합의를 최종 승인했으며 해당 거래가 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설정한 틱톡 매각 시한인 23일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당초 미국 정부가 지정한 매각 시한은 지난해 1월 19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새 지배 구조에서 모 회사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 법인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들며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합니다. 또한 서스퀘하나, 드래고니어, 마이클 델 가족 사무소인 DFO 등도 투자사로 참여합니다. 구체적인 매각 금액과 알고리즘 관련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JD 벤스 부통령은 지난해 9월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약 140억 달러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보건부가 휴대폰 전자파의 건강 위험 우려가 크다며 관련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가 휴대전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 연구하기로 하고 기존 결론을 담은 식품의약국 웹페이지를 삭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략보고서는 휴대전화, 와이파이 라우터, 이동통신기지국,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자기 복사 노출 문제에 대응하도록 정부 공무원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삭제된 FDA 웹페이지에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과 암 등 질병 사이에 결정적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 즉 전자파 노출이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는 기존 결론들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휴대전화용 5G 기지국을 주요 건강 우려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전자파 노출은 암, 종양성장, DNA 손상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1만 건 이상 있다거나 전자기장이 맥박과 파장에 따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세계보건기구 등은 무선기기 사용과 암 또는 기타 질병 사이에 결정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현재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거비 폭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곳곳에서 임대료 규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주거비 급등이 이어지면서 임대료 규제가 다시 핵심 정책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은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임대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을 8%에서 4%로 낮췄습니다. 워싱턴주는 10% 상한제를 도입했고 워싱턴 DC는 2년간 전면 동결안을 검토 중입니다. 매사추세츠도 물가 상승률 범위 내 최대 5% 상한을 주민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찬성 측은 임대료 규제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2023년 기준 미국 세입자의 절반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지출했고 27%는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세입자들의 부담이 극심합니다. 세입자 단체들은 대규모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임대료 규제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임대료 규제가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을 악화시키고 임대주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시카고대 경제학자 대상 설문에서는 80% 이상이 임대료 규제에 반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임대료 규제 확대 이후 임대주택 수가 15%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대료 규제는 대상 주택의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임대주택 수 감소와 투자 위축 위험도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으로 임대료 안정화가 필요하되 근본 해법은 수백만 채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신생항공사 파라타 항공이 미주 직항 노선 취항을 위한 잠정 승인을 받으며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신생 저비용 항공사 파라타 항공이 미 연방교통부 DOT로부터 미주 노선 운항을 위한 임시 잠정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미국 취항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미 교통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승인 결정문을 통해 파라타 항공에 한국과 미국 간 정기 여객 및 화물 노선 운항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교통부는 파라타 항공의 미주 노선 운항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정식 허가 전이라도 최대 2년간
유효한 임시 운항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파라탄공은 지난해 10월부터 2026년 하계 스케줄을 기준으로 미국 노선 운항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과 미국 간 직항 항공사는 기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하와이안 항공 등 7곳에서 파라탄공을 포함해 8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미주 노선 허가는 신생 항공사가 장거리 국제선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파라탄공의 시카고 취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시카고 한인 사회와 여행객들에게도 새로운 항공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카고 노선은 대형 항공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신생 저비용 항공의 진입은 운임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국 대도시 중산층 붕괴 위기 속에서도 시카고는 비교적 예외로 꼽히며 주거비 안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대도시 중산층의 경제적 토대가 빠르게 무너지는 가운데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주요 해안 대도시는 소득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만성 적자 구조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금융 전문 매체 고 뱅킹 레이츠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 상위 25개 대도시 중 상당수 지역에서 중산층 가계가 필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인구조사국과 노동통계국, 진로우 주택 가격 지수 등을 바탕으로 중간 가구 소득과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연간 생활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주거비 급등을 지목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임금 상승은 완만했던 반면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이를 훨씬 상회하며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늘어도 체감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중산층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분석입니다. 시카고 외에도 텍사스주의 포트워스와 오스틴, 오클라호마 시티 등은 소득 대비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산층이 살기에 유리한 도시로 분류됐습니다. 휴스턴과 피닉스, 필라델피아 역시 LA나 뉴욕처럼 구조적인 적자 단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시카고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카고 지역의 주거비와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실질 구매력이 점차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물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시카고가 유지해온 중산층의 재정적 여유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며 대도시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주거비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계 감독의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 2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수상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계 매기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인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22일 발표한 공식 후보 명단에 포함됐으며 앞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디즈니의 주토피아2와 엘리오를 제치고 수상의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주제가 골드는 올해 주요 시상식을 연이어 석권하며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헐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립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세요.